이 영상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창작 드라마이며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인트로 고지. 빚이 7,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개인 회생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이른 아침, 작은 분식집 주방 불을 켜는 정희. 스테인리스 조리대 위에 놓인 법원 우편물 봉투가 보인다. 서울회생법원이라는 글자. 작게 중얼거리며 기각이라고 손이 떨린다. 우편물을 다시 집어든다. 개인 회생 절차 개시 신청 기각 결정 문구가 선명하다. 어떻게 하지? 이제 정희 씨는 3개월 전 용기를 내서 개인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분식집 매출이 줄면서 카드론과 캐피탈 대출로 버텼는데 어느새 빚이 7천만 원을 넘어버렸습니다. 처음엔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갚느라 또 빌리고 빌린 돈으로 이자를 갚다 보니 눈던기처럼 불어났습니다. 회상. 3개월 전 법무사 사무실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법무사에게 말한다. 저 개인 회생하고 싶어요. 이제 더는 못 버티겠어요. 지금 분식집 운영 중이시죠? 월 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요즘은 한 400에서 500 정도요. 코로나 이후로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순수익은요? 임대료랑 재료비 빼고 실제로 남는 돈이요. 머뭇거리며 한 150에서 200 정도요. 그것도 잘 될 때고요. 요즘은 100만 원 겨우 넘기는 달도 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일단 신청은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도 영업소득이 있으면 개인 회생을 할 수 있어요. 다만 법원에서 변제 계획을 세울 때 최소 생계비를 제외하고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저도 될 수 있을까요? 소득을 정확하게 증명하는 게 중요해요. 통장 거래 내역, 카드 매출 자료, 세금 신고 내역 같은 걸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해 보시겠어요? 간절한 표정으로 네 해보겠습니다. 꼭요. 정희 씨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모았습니다. 통장 사본도 떼고 카드사에 연락해서 매출 증빙도 받았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2달을 기다렸습니다. 현재 분식집 주방, 이른 아침 정희가 다시 기각 결정문을 펼쳐본다. 손가락으로 한 줄 한 줄 짚어가며 읽는다. 작은 소리로 읽으며 신청인의 영업소득이 불규칙하고 향후 지속적인 변제 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워 변제 계획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눈가가 붉어진다. 하지만 울지 않는다. 그냥 멍하니 벽을 바라본다. 혼잣말 안 된다고?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주방 밖에서 인기척이 들린다. 남편 민수가 새벽 배송 나가기 전에 잠깐 들른 것이다. 주방 문을 열며 여보, 벌써 일어났어. 아직 5시도 안 됐는데. 정희가 황급히 서류를 접어 앞치마 주머니에 넣는다. 억지 미소, 응. 오늘 장 봐야 돼서. 당신은 배송 나가? 오늘 물량 많대. 저녁 늦을 것 같아? 수진이 학원비 이번 주 안으로 내야 하는 거 알지? 고개를 끄덕이며 알아 걱정 마. 내가 처리할게. 요즘 장사 좀 어때? 손님 좀 늘었어? 시선을 피하며. 그럭저럭. 점심시간엔 꽤 오더라. 사실이 아니다. 어제도 점심에 손님이 3팀밖에 안 왔다. 하지만 말할 수 없다. 남편은 정희가 7천만 원 빚이 있다는 걸 모른다.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 캐피탈 대출 모두 정희 명의로 받았다. 남편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 다행이네. 그럼 나 갈게. 저녁에 봐. 조심히 다녀와. 민수가 나간다. 다시 혼자가 된 주방. 정희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기각 결정문을 꺼내 다시 펼친다.
떨리는 목소리로 재신청은 안 되는 건가? 이번에 안 되면 끝인 건가? 눈물이 똑 떨어진다. 서류 위에 동그란 얼룩이 생긴다. 정희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개인 회생이 기각되면 다시는 신청할 수 없는 줄 알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 기다려야 한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불가능하다고도 했습니다. 분식집 홀, 오후 3시 화면을 스크롤하며 이게 맞는 건가? 다들 말이 다르네. 검색 결과에는 온갖 정보가 뒤섞여 있다. 어떤 블로그는 즉시 재신청 가능이라고 하고 어떤 곳은 최소 6개월 대기라고 한다.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그때 딸 수진이 학원에서 돌아온다.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으며 엄마, 나 왔어. 황급히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그래. 점심 먹었어? 학원에서 먹었어. 근데 엄마, 학원비 언제 내? 원장님이 이번 주까지라고. 억지 미소. 알아. 이번 주 안으로 낼게. 걱정 마. 엄마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손살에 치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가서 쉬어. 엄마는 저녁 준비해야 돼. 엄마가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좀 쉬어. 괜찮아. 가봐. 수진이 안쪽 방으로 들어간다. 정희는 다시 휴대폰을 집어든다. 손가락이 떨린다. 작게 중얼거리며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지. 법무사한테 다시 전화해볼까 하지만 선뜻 전화를 걸지 못한다. 기각됐다는 게 창피하고 또 비용이 들까봐 두렵다. 정희 씨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 회생이 기각되면 이제 끝이다. 다시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기각과 면책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주일 후 법무사 사무실 정희가 다시 박선영 법무사를 찾아왔다. 손에 기각 결정문을 들고 있다. 조심스럽게 저 죄송한데요. 기각됐어요. 이제 다시는 못하는 거죠? 결정문을 받아보며 아니에요. 기각되신 거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놀라며 네? 정말요? 저는 이제 끝인 줄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요. 개인 회생에서 기각과 면책은 완전히 다릅니다. 면책은 변제를 다 마치고 나머지 빚을 법적으로 탕감받는 겁니다. 면책을 받으면 5년 동안은 재신청이 안 돼요. 하지만 기각은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라서 조건을 보완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언제 다시 할 수 있어요? 바로 가능합니다. 다만 기각된 이유를 보완해야 해요. 정희 씨 경우엔 소득 증빙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매출이 불규칙하고 향후 변제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고개를 숙이며 그게 솔직히 요즘 장사가 안 돼서요. 어떤 달은 순이익이 100만 원도 안 되고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남편분께서 택배 일을 하신다고 하셨죠. 남편분 소득을 합산해서 가구 소득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황하며 그럼 남편한테 말해야 하는데 저는 아직 부드럽게 정희 씨 배우자한테 숨기고 개인 회생하는 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법원에서 가구 소득을 조사할 때 배우자 통장 내역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처럼 혼자 끙끙 앓는 게 더 힘들지 않으세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한테 어떻게 말해요? 제가 이렇게 빚을 많이 만들었다고 많은 분들이 그런 두려움을 갖고 계세요. 하지만 배우자는 대부분 이해합니다. 정희 씨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코로나로 장사가 안 됐고 그걸 버티려고 대출받은 건데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도 무섭네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개인 회생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든 직장인이든 상관없어요. 둘째,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까지 합쳐서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정희 씨는 7천만 원이니까 이 조건은 충족하시죠? 네, 셋째, 총 재산보다 빚이 많은 지급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정희 씨는 집도 전세고 차도 없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그럼 세 번째 조건도 충족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에 개인 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희 씨는 이번이 처음이시잖아요. 그리고 기각은 면책이 아니니까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럼 저는 남편 소득을 합산해서 다시 신청하면 될까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남편분 택배 소득이 얼마 정도 되세요? 한 250에서 300 정도요? 그럼 정희 씨, 분식집 소득이랑 합치면 최소 400 정도는 되겠네요. 그 정도면 법원에서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생계비 빼고 월 100만 원 정도 변제할 수 있다고 계획을 세우면 3년에서 5년 안에 빚을 정리할 수 있어요. 희미한 희망을 품으며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네. 다만 남편분과 먼저 대화를 나누셔야 해요. 그리고 남편분 소득 증빙 서류도 준비해야 하고요. 급여, 명세서, 통장 내역 같은 거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용기 내볼게요. 정희 씨는 법무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여전히 불안했지만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기각됐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것, 집 저녁 시간 정희가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 남편 민수가 배송 끝나고 들어온다. 딸 수진도 방에서 나와 식탁에 앉는다. 오늘 진짜 힘들었다. 물량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아빠 고생 많아. 엄마도. 평범한 저녁 식탁. 하지만 정희의 표정은 굳어 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놓았다가 반복한다. 걱정스럽게 여보 밥도 안 먹고 왜 그래? 심호흡 저기 할 말이 있어. 응? 뭔데? 손을 꽉 쥐며 사실 나 빚이 좀 있어. 식탁이 조용해진다. 민수가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빚? 얼마나? 떨리는 목소리로 7,300만 원 눈이 커지며. 뭐? 7천?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진짜?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미안해. 장사가 안 돼서 처음엔 2천만 원만 빌렸는데 이자 갚으려고 또 빌리고 그러다 보니 눈덩이처럼 불어났어. 당황하며 왜 진작 말 안 했어? 나한테 왜 숨긴 거야? 울먹이며 당신 고생하는 거 아는데 어떻게 말해? 내가 무능해서 이렇게 된 건데 한숨을 크게 쉬며 이럴 때 말하라고 부부 아니야? 혼자 끙끙 앓으면 뭐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조용히 엄마. 그럼 내 학원비도 내기 힘든 거야.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잠시 침묵하다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그냥 계속 이자만 갚으면서 살 거야. 저기 개인회생이라는 게 있어. 법원에 신청하면 빚을 줄여주고 3년에서 5년 안에 갚을 수 있게 해준대. 개인회생? 그게 뭔데? 법무사한테 갔더니 우리 소득을 합치면 신청할 수 있대. 당신 택배 소득이랑 내 분식집 소득 합쳐서 눈살을 찌푸리며 내 소득까지. 그럼 나도 연루되는 거 아냐? 아니야, 빚은 내 이름으로만 있어. 다만 법원에서 우리 가구 전체 소득을 보고 변제 능력을 판단한대. 그래야 개인 회생을 해줄 수 있다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알았어. 하자. 이대로 가면 우리 가족 다 망하는 거잖아. 놀라며 진짜? 화 안 나? 화나지? 당연히 화나지. 왜 진작 말 안 했냐고. 근데 화낸다고 빚이 없어지냐? 지금은 해결하는 게 먼저지. 눈물을 훔치며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른스럽게 엄마, 나도 아르바이트 할게. 학원비 내가 벌게. 아니야, 넌 공부해. 엄마 아빠가 해결할게.
일단 그 법무사한테 다시 가보자. 정확하게 뭘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 주 안으로 다시 가볼게. 정희 씨는 드디어 남편에게 고백했습니다. 생각보다 남편은 이해해 줬습니다. 물론 실망하고 화도 났지만 함께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가족이니까요. 2주 후 법무사 사무실 정희와 민수가 함께 박선영 법무사를 찾았다. 서류 뭉치를 들고 왔다. 남편분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소득증빙 서류 준비하셨어요? 네. 남편 급여 명세서이랑 통장 사본 떼왔어요. 제 분식집 카드 매출 내역도 다시 정리했고요. 서류를 검토하며 좋아요. 이 정도면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분 월 소득이 평균 270 정도 나오고 정희 씨 분식집도 변동은 있지만 월 150 정도는 잡히네요. 합치면 420 정도예요. 그럼 이제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네. 다만 이번엔 가구 소득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남편분 통장 거래 내역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실제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확인하거든요. 알겠습니다. 필요한 거 다 드릴게요. 그리고 정희 씨, 이번에 재신청하시는 거니까 기각 사유를 보완했다는 걸 명확히 설명해야 해요. 이전엔 소득 증빙이 부족했지만 이번엔 배우자 소득까지 합산해서 변제 능력을 입증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서울회생법원은 전국에서 가장 처리가 빠른 편이에요. 신청하고 보통 석 달에서 넉 달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번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도하며 정말요? 감사합니다. 정희 씨는 다시 개인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이번엔 남편과 함께였습니다. 서류도 훨씬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법원에서 회생 계획인가 결정이 나왔습니다. 넉 달 후 집 거실 정희가 법원 우편물을 뜯어본다. 남편과 딸이 옆에서 지켜본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가인가 결정이 났어. 안도하며 그럼 이제 괜찮은 거야? 빚이 4,500만 원으로 줄었어. 원금만 갚으면 돼. 이자는 이제 안 붙어. 와, 진짜? 그럼 얼마씩 갚아? 월 75만 원씩 5년 동안. 법무사님이 계획 세워줬어. 75만 원 빠듯하긴 한데 우리 둘이 벌면 할 수 있어.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 당신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이제 시작이야. 5년 동안 열심히 갚자. 응. 분식집도 다시 열심히 해볼게. 메뉴도 바꾸고 SNS 홍보도 해보고. 엄마 파이팅. 나도 응원할게. 정희 씨는 5년의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더 이상 짓눌리지 않습니다. 원금만 갚으면 됩니다. 끝이 보이는 빚입니다. 희망과 조언 1년 후 분식집이 예전보다 깨끗하고 밝다. 손님도 제법 있다. 정희가 웃으며 음식을 내온다. 손님에게 맛있게 드세요. 주방으로 돌아와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할 수 있어. 조금씩. 천천히. 정희 씨처럼 개인 회생이 기각됐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각과 면책은 다릅니다. 면책을 받은 경우에만 5년 동안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기각은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므로 조건을 보완해서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요약 자막 개인 회생 신청 조건을 다시 정리하면 첫째,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 소득자든 자영업자든 상관없습니다. 둘째,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까지 합쳐서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셋째, 총 재산보다 빚이 많은 지급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넷째, 이전에 개인 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5년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각된 경우는 바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회생법원 안내 개인회생은 전국회생법원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이 있습니다.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이나 부천은 인천지방법원, 의정부나 고양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할은 주소지 또는 직장 근무지 기준입니다. 정의의 마지막 독백 카메라를 바라보며 저는 기각됐을 때 정말 절망했어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아니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부끄럽더라도 가족에게 말하고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세요. 길은 있습니다. 멘트 지금까지 사연 극장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에서 개인 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한지 영상 설명란의 카카오톡 링크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불편하신 분은 영상 설명란의 상담 신청 폼으로도 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쇼츠 마지막 3초 CTA 전체 사연이 궁금하다면 채널에서 긴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